그럼 이제 우리 다시 돌아와서 지금 10년물 금리가 얼마인가요? 10년물 4.295. 또 10년물 금리가 올랐다 내렸다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우리는 초보 같은 주식 하지 말자고 그랬죠. 우리는 4.2 10년물 금리가 올라올 줄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인플레이션이다 해서 PPI가 낮게 나가고 4점이 밑으로 내려가면 그게 더 문제가 됐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PPI가 높게 나오면서 당연히 그럼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하필 마침 4.2 근처에서 반등이 나왔죠. 그겁니다. 이 말은 즉슨 지금 경기가 좋다는 뜻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올라도 소비나 이런 것들이 따라와 주기 때문에 반등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4.2 밑으로 내려간다 해서 뭐 바로 경기 침체다라고 우리가 평가하거나 확신을 가질 수는 없지만 우선 항상 모든 주식도 그렇고 10년물 금리도 그렇고 심리로 움직이는 거는 환율도 그렇고 달러도 그렇고 오일도 그렇고 심리로 움직이는 애들은 횡보를 하는 겁니다. 달러 같은 경우도 떨어져서 트럼프가 완전 망하자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떨어져서 약달러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오일도 똑같아요. 너무 높게 있으면 내리고 너무 낮게 있으면 올려서 어느 구간에 정착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일 같은 경우는 보통은 80불 근처가 안정적이라고 이야기들을 하죠. 80 아래는 한 70부근, 70 밑으로 내려가면은 좀 적자가 난다라고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4.2 부근 위로는 우리가 4.7을 봤었죠. 10년물 금리를요. 그러면 10년물 금리가 4.7에 갔으면 떨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가격이 싸졌으니까 채권을 사겠죠. 그러면 4.2로 내려와요. 그럼 4.7에서 샀던 사람들이 4.2로 내려오면 채권을 팔겠죠. 누가 채권을 계속 홀드하고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파는 겁니다. 네, 그래서 4.2라는 자리를 이번에 PPI가 높게 나왔다고 해서 떨어지게 되면 사람들이 뭐야 경기 침체 아니야? 라고 인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심리기 때문에요. 박스 구간을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4.2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올랐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올라서 오른 거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해석을 아직은 경기가 좋구나. 무너질 마음은 없는 거구나. 사람들이 경기가 안 좋으면은 계속 채권을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채권이 지금 떨어지다가 말았잖아요. 그죠? 올라왔잖아요. 그 말은 즉슨 아직까지는 PPI가 높게 나왔다고 해서 문제가 생긴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구나. 그래서 10년물 금리를 그래서 10년물 금리가 그래서 4.2에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증시가 안 좋았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초보 주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채권도 심리고 그리고 박스가 있다. 그래서 위에 저항, 아래 지지. 그럼 4.2 구간에서 마침 PPI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채권을 산 사람들은 여기서 팔겠죠. 높게 나왔으면 채권이 뜰 수 있으니까. 그죠? 근데 만약에 PPI가 높게 나와서 이거 이상한데 불안한데 라고 한다고 하면은 채권이 더 떨어져서 경기 침체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구간으로 떨어졌겠죠. 근데 지금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증시는 괜찮다. 그리고 지금은 금리가 반등이 나와야 하는 자리다. 떨어진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다. 이걸 이렇게 정확히 잘 해석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채권이 올랐다. 그래 주식이 떨어졌다. 이런 초보 같은 주식도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금리가 또 많이 올라도 안 되고 많이 떨어져도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하는 거. 10년물 금리도 횡보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버핏이 유나이트 헬스를 샀다고 하는데 놀라셨나요?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그리고 이 버핏이 CAT를 샀다는 이야기도 돌았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몰랐습니다. 관심이 없는 주제라서요. 하여튼 CAT를 산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유나이트 헬스였죠. CAT를 예상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하나입니다. 배당금입니다. 배당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고 버핏이 건설 쪽에 그렇게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버핏 하면은 알아둬야 되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버핏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거를 모를 수가 없고요. 버핏이 왜 유나이티드를 매수했을까요? 버크셔. 버크셔는 전 좀 실망한 게 버크셔가 세상에 걸맞지 않는 주식을 하고 있구나. 워런 버핏에서 벗어나지 않았구나라고 이야기를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워런 버핏은요. 보험, 시그마 옛날에 매수한 거 기억나세요? 버핏은 보험을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배당주를 좋아합니다. 그 다음 하나 뭐가 있을까요? 오일주요. 오일. OXY 매수한 거 아시죠? 유가가 아래로 쭉 떨어졌을 때 OXY나 유가 떨어진 이런 유가 매수하는 거 좋아합니다. 그리고 보험 쪽 좋아합니다.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떨어진 보험은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예요? 배당주. 그럼 CAT라는 거에 의심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버핏이 건설에 관심이 있나? 아니죠. 배당에 관심이 있는 거겠죠. 그죠? 근데 캣 같은 배당주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버핏이 좋아하는 배당주는 횡보하는 배당주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배당도 먹으면서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서 팔고 내려오면 다시 매수해서 배당 먹고 팔고 하면서 안정적인 배당 투자를 하는 걸 중요시 합니다. 근데 CAT 같은 경우는 주가가 엄청 크게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이지 않다 해서 배당주는 올라갈 때마다 사지 않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움직이는 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는 자리가 있고 중간에 이게 주가가 더 올라갈 거다 싶으면 중간에서 증시 분위기에서 한 번 더 사고 위쪽으로 갔을 때는 워런 버핏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사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에 샀다가 떨어지게 되면 배당보다 마이너스가 더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CAT는 배당 때문에라고 해도 제가 봤을 땐 버핏이 매수할 만한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차라리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더 매수해서 가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제가 항상 그랬죠. 버핏은 30 밑에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사고요. 43, 45 위쪽에서 매도를 한다고요. 평생 거기서 횡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 50불까지 갔었죠. 그죠? 여기 20불, 2019년이요. 30불 밑으로, 그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과거에도 똑같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10년 전에도 2015년 전에도 보세요. 55불이 고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아래가 30불. 이렇게 평생 횡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버핏은 이런 배당주를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캣을 CAT를 배당주로 해서 매수했을 거다라는 의심을 하는 것은 버핏을 잘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유나이트헬스랑 CAT랑 어떤 걸 매수했을 거라고 하면 당연지사 저는 유나이트헬스를 매수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근데 저는 뭐 버핏이 CAT를 매수한다고 의심을 받는지도 몰랐고 그런 거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유나이트헬스에 있는 뭐 결론적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자 유나이트헬스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들 280불 300불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세요? 제가 제 매물 때는 항상 반등이 나오거나 이슈가 나오거나 상승장 나오면 바로 도달하는 자리 여기에 매물대였어요. 무너졌어. 떨어졌어. 버핏이 매수했대. 그럼 당연히 어디까지 올릴 수 있을까요? 미주열의 매물대 280, 300불까지. 그래서 제가 매물대는 믿고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죠? 그럼 유나이트헬스입니다. 아래까지 우리가 마지노선 그어놨었고요. 아래쪽은 아무것도 선이 없었죠. 깨지면 안 된다고 했던 자리. 그죠? 원래 이걸 멘탈 자리라고 하는데 또 이것저것 많이 말씀드리면 헷갈릴 것 같아서 우선 이런 단어를 하나 들었다라고 생각하고 원래 알던 거를 가지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까지 마지노선 280, 300 매물대 반등. 지금 마이너스 난 사람이 없으시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심지어 매집을 하신 분들 지금 플러스가 나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더 주식을 깊숙이 알면은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뭐 기업 분석하는 거 의미 없다는 걸 여러분들은 많이 아실 겁니다. 왜냐면 이번에 유나이트헬스가 왜 떨어졌는지 그죠? 다 아실 테니까요. 보험 쪽은 민주당 쪽입니다. 그럼 워런 버핏은 어딜까요? 거기서 어디 층을 지지한다고 이야기는 하진 않지만 우리가 알기로는 민주당에 가깝습니다. 그럼 답이 나왔네요. 유나이트헬스. 그죠? 그리고 떨어지는 이유는 민주당에서 정치 자금을 끌어내는 곳이 유나이트헬스이기 때문에 지금 워런 버핏이 민주당이 다음 선거에 자금을 끌어오지 못하게끔 이것저것 다 건드리면서 힘들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지금 불체자들을 잡고 있잖아요. 이게 뭔지 아세요?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불체자들과 그리고 민주당 관련 선거 자금 들어오는 회사들을 때려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장 자리에 자신의 하수인을 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부 이런 데도 모두 다 자기 일의 하수인들을 들으려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러는 걸까요? 하나입니다. 트럼프가 다음 재임을 할 수가 없잖아요. 우선은 공화당이 대통령이 돼서
자기가 지금 하는 정책을 이어받아서 갈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겁니다. 민주당이 옛날 일론 머스크가 불체자들을 끌고 와서 민주당은 선거를 하게 한다. 상처 이해 안 가는 게 있죠. 서쪽에서는 대통령 선거를 할 때 아이디, 신분을 확인하지 않는데요. 국민이 뽑는 게 아니고 해외 사람들이 와서 뽑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불체자들을 엄청 끌고 왔다고 하죠. 선거하게 하려고.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불체자들을 다 꺼내내고 있는 겁니다. 색출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미국 국민들은 자기를 좋아한다고 생각해요. 뭐 싫어한다 좋아한다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모른다는 겁니다. 미국 국민들은 자기를 좋아하고 선거에서 진 이유가 불체자들 때문에 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불체자들을 내보내면 다음 선거도 자기가 이길 수 있어. 그러니까 공화당이 이어갈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가 4년 이번 임기를 하고 나서 끝나게 된 민주당으로 넘어가게 되면 정책들이 하나씩 하나씩 또 없어질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하는 정책은요, 4년 안에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해요. 트럼프 1기 때를 보면 아시겠지만 중국에서 농산물 가져갈게라고 약속했지만 전혀 중국에서는 미국의 농산물을 수입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핑계는 있었습니다. 코로나였어. 하지만 코로나는 임기 시작하고 몇 년 후였습니다. 근데 농산물을 전혀 가져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트럼프 여기 임기만 버티자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다들 알고 있어요. 임기만 버티자. 제가 그래서 아마존 같은 경우도 옛날에 다른 나라에 있던 기업들이 들어서 창고 짓다가 그만둔 창고를 아마존이 사서 운영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 것들이 있는 건데 트럼프가 정책들이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임기를 자기가 하지 못하더라도 공화당이 잡아서 좀 이어갈 수 있게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시면 주식이 좀 더 폭넓게 보이실 겁니다. 단순히 버핏이 유나이티드헬스를 매수했대. 그럼 유나이티드헬스 기업 분석하면 초짜죠. 유나이티드헬스는 이런 상황이 있었고 버핏이 이렇기 때문에 좋아할 말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면 답이 보이겠죠. 그럼 우리도 유나이티드헬스를 매수해야 되냐? 뭐 유나이티드헬스는 매수해도 됩니다. 너무 간단해요. 왜요? 미국에는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보잉,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제 지표로 본다는 것들이 있죠. 거기 유나이티드헬스, 보험회화. 근데 유나이티드헬스와 보잉은 왜 중요해요? 다우는 왜 중요해요? 경기 침체가 오는지 안 오는지에 대한 시그널로 월스트리트나 금융 쪽에서는 지표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예언한 게 뭐였죠? 유나이티드헬스가 떨어지면 지금 유나이티드 떨어졌죠. 그럼 뭐가 올라온다? 뭐가 올라온다? 보잉이 올라온다. 이렇게 주식의 원리를 알면 그래도 뭐 정답을 찾자는 건 아니고요. 이런 주식을 원리를 알고 주식을 해야 뭔가 일이 있었을 때 해석하는 능력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나이티드 떨어지면 보잉이 올라오고 한다는 얘기를 우리는 작년부터 멤버십에서는 했었죠. 그래서 좀 저는 여러분들한테 주식을 보는 시각, 그리고 뒤에 있는 이야기들, 그리고 처음 주식할 때 하는 초보들이 하는 것들을 빨리 탈피시키려고 하는 것들, 이런 역할들을 하는 거니까요. 네, 여러분들한테 앞으로도 많은 이런 이야기들 해드리겠고,